최근 국회와 사회에서 사법개혁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요. 오늘은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왜 나왔는지, 사법개혁 추진을 둘러싼 찬반 의견의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봐요. 사법개혁은 법원과 검찰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여러 가지 노력을 의미해요.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법조인 수를 늘리고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며 개혁의 틀을 마련했어요. 노무현 정부 때는 로스쿨과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했으며,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개편하는 등 사법 개혁의 폭을 넓혀왔어요. 현재는 대법관 수 증원 등이 사법개혁 주요 안건으로 선정되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. 사법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. 판결의 이유를 공개하고 판사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들이 재판을 더 믿을 수 있고, 잘못된 판결이 반복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. 특히 국민이 직접 사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의 책임감을 높이고 불필요한 관행을 줄이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. 또 다른 이유는 절차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예요. 전자소송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재판 속도가 빨라지고,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차이가 줄어들어요. 재판 기록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남기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수 있죠. 효율성도 장점이에요. 문서 관리와 일정 자동화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,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베이스는 사건 처리 품질을 높이죠. 빅데이터 분석으로 비슷한 사건을 빨리 찾아 참고 판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판사의 판단이 한층 정확해져요. 하지만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원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. 만약 국회나 정부가 판사 징계 과정에 개입한다면 판사들이 정치적 압력을 느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. 또 판결 평가가 언론이나 여론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면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해요. 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문제도 지적해요. 전자소송 시스템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,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돼요. 게다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워져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권력 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. 법원 행정 권한의 일부가 국회나 정부로 넘어가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던 구조가 무너질 수 있죠. 정치권의 영향력이 법원 인사와 조직 운영까지 미치게 되면 판사의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.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법원이 정치적으로 휘둘려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사법개혁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면서 법원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숙제예요. 게다가 개혁 필요성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만, 실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때 정치적 개입을 줄이고 기술 문제를 예방해야 하죠. 결국 국민의 신뢰와 법원의 독립성이라는 가치들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해요.